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현직 고위 법관의 글 하나가 지금 상당히 정치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현직 판사입니다. 그것도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자, 판사가 이런 정치 성향의 글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어쩌면 본인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글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상당히 아픕니다. 문재인 정권이, 민주당 지도부가 이 글을 읽는다면 상당히 부끄러울 겁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부끄러울 겁니다. 용기를 내서 어제 올린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글입니다. 이거를 읽어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야만스럽게 변하고 있는가, 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훼손되고 헌법 정신이 훼손되는가를 느끼게 합니다. 상당히 품격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뼈가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어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새벽 단상,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결론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일종의 야만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모든 사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사회 전반에 도덕심이 흐려지고 있다. 이런 취지의 글입니다. 자, 강 부장 판사는 예전에는 한국 사회에 일종의 선비정신이 통용됐다. 자신만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정파나 집단을 위해서 말도 되지도 않는 주장은 염치와 부끄러움을 알기에 아예 꺼내지도 못했던 정상적인 일종의 도덕률이 지배하던 사회였다. 자금 일어나는 사태는 어떠한가? 다수를 차지하면 헌법 같은 기준선은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는 태도로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인다.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가 될 수 있음에도 어찌 역지사지 협치의 정신을 내팽개치고 모든 것을 숫자로 밀어붙이고만 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가 들으면 뜨끔하겠습니다. 내일 당신들도 소수가 될 수 있고 보수정당 내일 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힘만으로 소통도 없이 협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가 맞느냐, 이렇게 강민구 부장판사는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 운을 띄웠습니다. 특정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사건과 아무 연관도 없는 개인 간의 안부 연락 흔적 같은 것을 공공연히 퍼뜨려서 그 피고인을 더 궁지에 몰아넣는 기법의 야비한 방법을 수시로 쓰기도 한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자기가 그 방식으로 폰도 빼앗기고 압수당한다. 헌법상 기본적인 사생활 비밀이나 인격권 보호 개념은 안중에도 없다. 자, 이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강 부장 판사는 그렇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기관과 권력기관이 합세해 덫 같은 것을 설치해서 특정인이 그 함정 속에 빠지기를 기다리다가 여의치 않으니 전파 매체를 통해 짜인 작전대로 프레임을 대중에게 전파했다. 그런 일을 막아야 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가 그 작전에 동조하는 듯한 행동과 말을 여과 없이 내뱉은 것도 염치의 실종 사태이기는 마찬가지다. 요거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비판한 것 같고, 또 고위의 거는 MBC와 이 권력 간의 권한유착을 비판한 것 같기도 합니다. 특정인은 한동훈 검사장이 함정 속에 빠지기를 기다리다가 여의치 않으니 전파 매체를 통해 KBS, MBC를 통해 작전대로 프레임을 대중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강민구 부장판사는 판사이자 법조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민하게 지혜롭게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글 속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한동훈 검사장에게 한번 당했지만 또 한동훈 검사장을 또 이렇게 옹호해주면서 권력과 언론의 유착, 권력과 공영방송 KBS, MBC의 유착을 이렇게 은근히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런 일을 막아야 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가 그 작전에 동조하는 듯한 행동과 말을 여과 없이 내뱉는 것도 염초의 실종 사태이기는 마찬가지. 요 말이 아마 한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현직 부장판사, 그것도 서울고법의 부장판사가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가 장악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인 글을 올린 것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아마 이 강민구 부장판사는 통달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득도 한 사람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진지하게 쓴 글입니다. 진지하게 쓴 것이고, 여기 보면 군데군데 본인의 지적 수준을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자신만이 정의의 화신이고 타인에 대해 엄청난 칼날을 들이대던 자들이 역으로 그 칼자루를 새롭게 쥐게 된 새로운 권력자 집단에 의해 콘으로 몰린다. 윤석열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이 이번 일에 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읍소한다. 조국도 떠오릅니다. 저는 1년도 지나지 않은 과거에 그 칼에 당하던 사람들이 그토록 외치고 싶었던 단어들이 이번에는 그 입에서 나온다. 정말 아이러니다. 이번 일이 억울한 일이면 이번 일 그 자체로 판단받고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뭐 상당히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장문의 글입니다. 자, 나라의 국민이면 누구나 소득에 따른 납세 의무가 있다. 하지만 소수의 국민에게 상당한 범위 내의 누진 세율이 아니라 아예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듯이 도살적 중과세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자행하는 것도 국가가 부끄러움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로마 이래 폭압적인 세금 정책은 그 정권 나라의 붕괴를 필연적으로 가져왔음을 동서고금의 역사가 말해준다. 이거는 최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정면에서 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강 판사의 글을 보면 상당히 깁니다. 다 소개해드리기가 힘들지만 좋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아직도 선한 국민은 부디 이 나라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노년에 특별한 추가적인 정기적 수입도 없지만 꼬박꼬박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는 국민도 있다. 국가가 부자의 세금을 모아 빈자를 사회복지정책으로 보호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나 모든 것은 비례와 상당성 원칙에 합당해야 한다. 세금 제대로 많이 내고 위법한 일하지 않고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가 등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정상적인 사회이고 자식 군대 안 보내는 것이 사회에서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디 국민 각자 도생으로 산다지만 상생과 공존, 협치, 탕평의 기운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있다. 권부의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자기의 가끈이 떨어지고 자연인으로 회귀하는 미래의 자기 모습을 부디 사고 실험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꼭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 되면 적어도 야바위꾼 같은 발언이나 정책을 남발하여 국민 가슴에 대못은 박지 못할 것이다. 아우 정말 시원합니다. 강민구 부장판사 용기 있게 글을 올렸는데 또 이 일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도 됩니다. 아무튼 현직 서울고법 부장판사까지 이렇게 글을 써야 할 만큼 야만스러운 나라로 변해가는 대한민국.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 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